작년부터 국내 극장가는 해외 영화보다 한국 영화들이 더 인기인 상황입니다. 범죄도시 3, 4편 외에도 서울의 봄, 그리고 파묘까지 천만의 벽을 연이어서 넘고 있죠.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범죄도시 4 이후에 다시 극장가가 조용해졌는데, 사실 다음 천만 영화를 노리는 한국 영화들이 줄지어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인업을 모아보니까 진짜 모르고 있었던 대작들도 많아서 이번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끝까지 같이 가요. 첫 번째는 고 이성균 배우의 유작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입니다. 얼마 전 이성균 관련 사건으로 개봉이 밀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최근 예고편이 깜짝 공개됐죠. 일단 사람들이 인천공항대교에 고립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사일런스 프로젝트라고 알고 계십니까? 청와대에서 승인했던 프로젝트. 대교 위에는 군용차들도 있었는데 그 안에 군인이 잔인하게 물어뜯긴 상태였고, 그 정체는 초능력에 가까운 힘을 가진 개들이었죠. 창문을 뚝배기로 깨버리고 몸통 박치기로 사람을 날려버리는 힘으로 봐서 보통 개들은 아닌 게 확실한데, 이게 바로 프로젝트 사일런스입니다. 타겟 말고 아무도 얘기하면 안 돼. 다들 정신 차리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연구원인 김희원이 아무도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로 봐서 개들이 소리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 소리내면 X된다는 약간 콰이트 플레이스 컨셉이랑 비슷해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칸 영화제에서 선공개됐던 클립을 보면 이게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타겟 입력 시작. 비상코드 04 프로젝트 사일런스. 뭐하는 거야? 조용히 죽고 싶어. 실제로 연구원 김희원은 컴퓨터로 이 개들을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보면 국방부 소속인데 실험견들 옆을 보면 스탠바이와 어택 2개 버튼만 있는 걸로 봐서 살상 임무에 투입되는 실험견들로 보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김희원도 이 일행과 같이 숨어있는 걸로 봐서 실험견들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다리까지 붕괴되며 그냥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못 알아챈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주지훈입니다. 심지어 레카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전 대비 이미지 변신을 한 것 같죠. 이처럼 여러모로 기대되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는 7월 12일 개봉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올여름에 이성균의 유작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사건을 다룬 행복의 나라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부터 남산의 부장들까지 꾸준히 영화화되고 있는데, 이번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최측근으로 암살에 가담했었던 박흥주 대령에 대한 이야기죠. 그동안은 김재규 부장이 메인이었고 박흥주 대령은 그냥 명령을 하달받는 조연으로만 나왔었는데, 실제로 김재규와 함께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당한 인물입니다. 영화들에서는 당시 갑작스럽게 암살 계획을 듣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충직한 공범으로만 나오는데요. 같이 가자. 어이 민영, 오늘 우리 인생 쇼 붙여버립시다. 에? 그러지 뭐. 실제 법정에서는 이걸 들었을 때 엄청 놀랐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했을 만큼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딱 한 번의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엮여있는 다른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사형 집행까지 된 이례적인 사건이었는데, 행복의 나라는 박흥주 대령을 변호하는 법정 이야기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조정석이 이성균의 변호사 역을 맡았고 유재명은 전두환 역으로 황정민의 뒤를 이을 예정인데요. 유재명이 황정민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하고, 서울의 봄을 이어 천만을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서울의 봄뿐만 아니라 남산의 부장들과 그때 그 사람들까지 다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중인데요. 혹시 넷플릭스가 비싸서 구독을 안 하고 계시거나 혼자 사는데 프리미엄 17,000원을 결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단돈 6만원대로 1년 넷플릭스를 구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행복의 나라는 8월 개봉 예정이고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미정입니다. 다음은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아는 베테랑2입니다. 조태호를 잡은 후로 약 9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악으로 깡으로 범죄자를 잡는 서도철 형사죠. 황정민은 전두광이 잊혀지기도 전에 또 돌아오는 건데, 범죄도시를 잇는 가장 강력한 천만 후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한편 베테랑도 범죄도시처럼 빌런이 중요한 영화인데, 이번엔 연쇄살인범 해치라는 인물이 메인 빌런이라는 썰이 돌고 있죠. 그런데 의아한 게 아직까지도 빌런을 맡은 배우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정혜인이 빌런이라고 했다가 예고편에서 부하경찰로 나오면서 오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저 선배님이 조태우 잡으시는 거고 경찰 된 건데. 그런데 이미 칸 영화제까지 갔다 왔는데 여기에서도 빌런 역으로 보이는 배우가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배우들 중 하나라는 건데, 예고편의 마지막 팀 등장씬을 보면 정혜인이 빠져있죠. 그리고 칸 영화제 노스포 후기에 따르면 정혜인이 다크호스다, 가끔씩 냉기가 뿜어져 나온다, 황정민과 정혜인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등의 반응이 보였는데, 정혜인이 이중적인 면모를 가진 빌런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고편에서 정혜인은 미친놈처럼 범죄자들을 처단하려는 모습이 나왔었죠.
너 이 새끼 진짜 뒤질래? 범죄도시가 점점 개그로 변하면서 호불호가 갈린 걸 참고했는지 류승환 감독은 이번 2편에서 훨씬 어두운 분위기일 거라고 예고했었는데요. 단순한 참교육 영화에서 벗어나 좀 더 사회적인 주제를 딥하게 다룬다고 하니 올해 개봉할 때까지 조금만 더 버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테랑2는 아직 정확한 개봉 일정이 나오진 않았는데 4분기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동석이 형 특별 출연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젊은 양반이 말씀이 좀 짧으시네. 저처럼 기다리고 계시다면 영상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특별 출연 안 해도 그나마 괜찮은 게 올해 또 다른 마동석 유니버스 영화가 개봉 예정입니다. 바로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인데요. 현재 스틸컷만 공개된 상황인데 그냥 범죄도시죠. 그런데 이번 영화에선 단순히 나쁜 놈들을 잡는 게 아니라 악마들을 잡는 테마사로 나올 예정입니다. 상대가 악마라고 해도 맨주먹으로 사냥하는 건 똑같다고 하는데 부산행 이후 장르물에 나오는 마동석은 처음이라 꽤나 기대가 되죠. 근데 황야가 있어.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는 올해 말 개봉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화는 하정우 여진구 주연의 하이제킹입니다. 1971년에 발생한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을 영화화한 건데 보자마자 비상선언이 떠오르죠. 영화는 안 봤어도 쇼츠로 임시완 연기는 본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 많이 타는 비행기가 뭐예요? 그런 정보를 드리기는 좀 그냥 몇 명이나 타는 건지 물어보는데 손님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컬러 같은 게 이번엔 임시완 대신 여진구가 빌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비행기를 하이제킹해 북한에 가고 싶어하는 빌런인데 예고편만 봐도 연기력이 미쳤죠. 내 허락 없이 무장하면 다친다니. 이북 간다. 여진구는 사제폭탄을 갖고 속초에서 김포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게 됩니다. 어디 혼자 가? 어머니 돌아가시니 형님하고 살라고요. 실제로도 여진구가 연기한 실제 인물 김상태의 형이 6.25 전쟁 때 월북한 북한군이어서 이걸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이죠. 얼마에 따님을 좀 늦게 만나겠는데.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아무도 안 다친다. 아무튼 비행기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구멍이 뚫리는데 실제 사건에서도 20cm 이상의 구멍이 뚫렸다고 하죠. 사실 이전에도 납북을 위해 비행기를 하이제킹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겨우 2년 전에 북한 공작원이 대한항공 YS-11기를 하이제킹해 북한에 갖다 바쳤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항로 추적 결과 부종사의 무단 월북 시도가 분명하다. 대인이 너 때문에 우리 국민 51명이 이북에 끌려갔다. 그때 왜 안 쏘았냐? 승객들 때문에. 전투기 조종사였던 하정우가 당시 여객기를 쏘지 않아서 납북된 설정으로 나오는데 이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부기장으로서 어떻게든 여진구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상황 같습니다. 나도 목숨 걸게. 제발 승객들을 내려주고 가자. 그래서 북한 땅에 이미 도착했다고 거짓말하고 착륙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 휴전선 넘었어. 이북 땅에. 그 말에 목숨 거나. 이곳이 하필 여진구의 고향이었고 거짓말이 탄로나게 되죠. 이나 얼프기로 하나. 이건 실제 사건과도 일치하는데 진짜 영화로 안 만들 수 없는 스토리죠. 이 외에도 탑건을 따라하는 듯한 비행씬들도 볼만할 것 같은데 실제로 360도 회전하는 비행기 세트를 만들어서 배우들 연기도 훨씬 현실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제킹은 6월 21일 개봉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화도 공교롭게 북한과 연관이 있는데 북한의 탈영병 이재훈을 잡는 구교환의 이야기를 다룬 탈주입니다. 아무도 여기선 살아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남쪽에서나 북쪽에서나 DP 운명인 구교환 폼이 미쳤는데 이번엔 꿀벌 병장이 아니라 개빡센 장교로 나오죠. 야, 빛을 네가 정했니? 그리고 이재훈은 10년 만기 제대를 앞두고 남한에서의 삶을 위해 탈영을 계획하는데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둘이 같이 탈영을 계획하게 되는데 구교환이 끈질기게 추격합니다. 경대대 동무들! 탈주범이 둘씩이나 발생하였다! 세상에 그런 낙은 없어. 실패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 군인들이 이렇게 스타일이 좋은진 처음 알았는데 이때 보면 구교환 또한 포기한 꿈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고 하고 싶은 것이 없었겠어? 아마 영상에서처럼 피아노 전공으로 해외 유학을 꿈꾸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때 송강이 보이죠. 둘의 눈빛 교환이 끈적한 걸로 봐서 어쩌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에선 과거에 동성 커플을 공개 처형한 이력도 있었고 김정은도 동성애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결국 속으로는 탈북하고 싶은 마음이 똑같이 있지만 실행에는 옮기기 어려운 북한군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한데 탈주는 7월 3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처음으로 코미디 장르인 핸섬 가이즈인데요. 개인적으로 코미디 영화는 웬만해선 안 보는 편인데 이번에 예고편을 보니까 좀 치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주인공이 남산의 부장들 콤비죠. 무서워.
폐가 하나를 매입하고 살림을 차리는 걸로 시작하는데 이 집에서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순수한 남자들이 범죄자 비주얼 때문에 오해를 사는 컨셉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뜬금없이 장희수가 등장하는데 완전 사륙 파티를 죽이던 죽였어. 흥분하지 마. 폴리스 다크함이 경찰의 꿈을 실현한 장희수였죠. 좋다, 한번 해보자. 가자. 이 정도 라인업이면 진짜 연기력 하나만으로 안 웃긴 것도 살릴 것 같은데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분들은 주말에 뇌비우고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섬 가이즈는 6월 26일 개봉 예정입니다. 집에서 당장 가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 중인 나홍진 감독의 차기작 호프가 대기 중입니다. 일단 최근 나홍진이 직접 공개한 스티커만 봐도 조인성 분위기가 지리는데요. 아직 지르긴 이른 게 다른 출연진들을 보면 황정민, 옥겜 정호연, 그리고 엑스맨 매그니토 마이클 패스벤더가 나옵니다. 이전에 간장게장에 소주 한잔 때리는 패스벤더의 사진이 공개됐었는데 호프 촬영 때문에 내한한 것이죠. 그 외에도 엑스마키나의 알리시아 비칸데르와 요즘 뜨고 있는 이스케이프룸의 테일러 러셀까지 국내 배우들이 총출동한 작품인데 제작비가 국내 영화 최대치인 외계인의 330억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죠. 나홍진이 곡성 이후로 처음 연출하는 장편 영화인데 이 사진 하나를 올리며 호프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보다시피 외계인의 존재가 고립된 항구마을 호포항에서 발견되며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패스벤더와 다른 할리우드 배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영화 역시 잔인함이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오면 바로 천만 각일 것 같죠. 총 3부작까지 생각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라고 하는 만큼 빨리 공개일이 확정되면 좋겠고 현재로선 내년 상반기에 개봉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한국 거장 2인방 봉준호와 박찬욱의 작품이 나란히 나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봉준호 감독의 첫 번째 우주영화이자 로버트 패틴슨이 주연을 맡은 미키 세븐틴이 내년 1월에 개봉합니다. 원래는 올해 3월에 개봉 예정이었는데 편집 관련 이유로 밀리게 됐죠. 그리고 박찬욱도 올해 말 넷플릭스 오리지널 전란으로 돌아오는데 강동원과 박정민 주연의 무협사극이죠. 심지어 차승원이 선조왕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간만에 넷플릭스 수작 하나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종의 이유로 개봉이 무기한 연기된 작품들도 꽤 있었는데 이병헌과 유아인의 승부 외에도 최민식과 박해일의 행복의 나라로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둘이 힘을 합친 불패의 조합인데 21년도 부국제에서 상영 후 예고편도 다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봉이 안 된 비운의 작품이죠. 근데 진짜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 게 예고편만 봐도 명작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차무식 아니 최민식이 어느 날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길어야지 한 2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교도소에서 썩히기 싫었는지 탈옥을 계획하게 되죠. 그리고 교도소에서 일하는 박해일이 여기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거 한 발밖에 못 쏘는 건데. 야 이곳아! 하지마! 이 둘은 갑자기 엄청난 금액의 현금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게 진짜야? 진짜인 것 같아. 그리고 바로 필리핀에 가서 카지노를 역시나 돈의 주인으로부터 쫓기게 되죠. 인생의 노하루다. 그런데 박해일도 아픈 상태였습니다. 알거든요 그 심정. 무섭고. 야 왜 그래? 야! 이렇게 죽음이 코앞에 있는 듯한 둘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유를 느끼며 최민식의 딸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딸이든 바다든 내가 같이 가드릴게. 끝까지 같이 가요. 일단 두 배우와 영상미만 봐도 작품성은 이미 보장됐는데 하루빨리 승부와 함께 풀리길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개봉 예정인 국내 영화들을 다뤄봤는데요. 일단 마음에 드는 영화가 있었다면 더보기란에 영화별 개봉 일정 정리해뒀으니 캡처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에리였습니다. 너 이 새끼 진짜 뒤질래?